술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으면 항상 내 옆에 있고 내가 의지하고 싶으면 항상 나한테 의지가 돼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신고가 1393이었나? 세상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마추어들 모입니다. 네, 세무와 시즌2 5번째 시간. 오늘은 스타는 어떻게 탄생하고 만들어지는가. 브래들리 쿠퍼 감독 주연, 레이디 가가 주연의 스타 이즈 본입니다. 스타 탄생. 원래 1937년 작품을 리메이크해서 2018년에 다시 만들어진 작품인데 1954년에도 리메이크되고 76년에도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뮤지컬 영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2018년에 개봉한 이 작품이 가장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면 이 스타이즈본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왔어요. 맞아요. 둘 다 성공을 좀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뮤지컬 영화에 굉장히 맞아요. 인기가 좋아요. 그죠? 그 전에도 원스나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라라랜드는 언제였죠? 라라랜드가 아마 더 전 2016년인가 15년 그 15, 16, 17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항상 영화 할 때마다 그 주연 배우들을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브래들리 쿠퍼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폴리아몰인데? 한 명이거든요. 살짝 그 사만다 같은 느낌. 다자연의 약간 이런 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서 로켓이나 아니면 에이트 공대나 아니면 또 그런 드립형 캐릭터도 아주 잘 소화하고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나 뭐 이런 진중한 역할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소화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너무 잘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성 편력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나쁜 남자. 여성 편력의 포인트를 좋아한다는 점. 아니 그게 아니라 참 토마시처럼. 특이하시네요. 네. 에로틱한 우정 아직 미련을 갖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좀 살펴보자면 노래에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외모에는 자신이 없는 무명 가수 엘리는 공연을 하던 바에서 우연히 톱스타 잭슨 메인을 만나게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잭슨의 도움으로 엘리는 자기 안의 열정을 폭발시키며 최고의 스타로 거듭나지만 잭슨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예술가적 고뇌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이긴 한데 근데 또 그 뻔한 거를 엄청 잘 표현을 해준 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준다. 이런 게 브래들리 쿠퍼의 눈빛만으로도 그게 너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아니 아주 브래들리 쿠퍼의 눈빛을 얘기하시면서 네.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아니, 계신데 눈 속에 다 비쳐요. 그래서 락스타인 잭슨 메인과 클럽에서 공연하는 엘리를 비추면서 작품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 초반 그 바에서 공연하는 엘리의 모습과 잭슨을 만나는 그 장면이 새롭진 않았어요. 저는 약간 비긴 어게인 그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랑 되게 겹쳐 보였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느낌이고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과 그 친구 그리고 그녀를 이끌어줄 멘토의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게 완전히 새롭진 않았고 다만 놀라웠던 거는 이제 그런 레이디 가가가 애초에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 퍼포먼스적인 거에서 이 사람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대를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게 좀 다른 작품들과 좀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되게 그 시작 장면도 좋았던 게 잭슨이 이제 무대에서 정말 수많은 관중 앞에서 노래를 하고 이제 들어가자면 술 취해서 가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내려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바를 들어가는데 살짝 성소수자 바 같은 느낌? 드랩바? 그런 데였는데 저 같았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되게 정말 음악을 듣고 무대를 되게 존중해주고 또 그 가수, 그 아티스트를 되게 존중해주면서 이제 엘리랑 서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단면적으로 확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공연이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까지가 그런 잭슨과 엘리 두 인물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그런 상황 같은 걸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잭슨의 무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잭슨이란 사람의 어떤 순수함을 나타내주고 무대 뒤에 오는 공허함, 맞아요.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표현을 해주죠. 그 공허함, 무대 위에서 대스타의 무대 위에서의 공허함과 무대 끝나고의 공허함뿐만 아니라 귀가 안 들리잖아요, 잘. 네.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에도 불안함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공허함이 곧 약물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채우려 하는 게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형이랑도 다투잖아요. 혈연 관계에서도 서로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투고, 그리고 서로 되게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엘리랑도 되게 다투고 그랬잖아요. 술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 내가 찾으면 항상 내 옆에 있고, 내가 의지하고 싶으면 항상 나한테 의지가 돼주는 거예요. 날 달래주고 그게 바로 무대에서 힘이 되어주고. 술이다. 알코올 중독 신고가 1393이었나? 엘리도 자기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편견, 특히 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초반부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스타에 대한 정의를 좀 비춰주기도 하죠. 노래할 재능은 많이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의 스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스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싶어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잭슨의 이제 그런 러브콜 덕분에 엘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기회를 얻고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네. 그런 잭슨과 공연을 하면서 음반 제작자 레즈를 만나게 되잖아요. 철저한 스타 메이킹을 하게 되는데 머리색을 바꾼다거나 아, 그죠. 아니면 백댄서를 세운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가 타고난 머리색을 새로운 색으로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색, 음악적인 색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덮어 씌운다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반부 가장 중요했던 장면 중 하나가 그 SNL에 출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엘리는 머리색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죠. 그리고 백댄서도 잘라버려요. 안 쓴다고. 맞아요. 그런데 SNL에서는 백댄서도 세우고 머리색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은 그죠. 이건 나답지 않다라는 가사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잭슨과 또 싸우고, 그러면서 잭슨은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고, 잭슨은 이제 진짜 순수한 사람이라서 자신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고 그것을 하기 위해 음악을 하는 건데, 엘리는 물론 음악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강하죠. 이제 특히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중성을 사실 저버릴 수는 없었고 그걸 따라가는 그림을 보여준 것 같은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정답이 있다면 그건 틀린 삶이 되는 거지 다른 삶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되는 거지 틀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아차차. 멋진 말을. 실수.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둘은 그런 갈등을 겪게 되고, 잭슨이 그래미에서 사고를 크게 쳐버리죠. 그죠. 그런 사고를 칠 거라고 생각도 아 못. 정말 내가 이게 가상의 얘기라는 것도 알고 하는데도 내가 다 민망을 하더라고. 너무 창피했어. 제발 올라가지 마, 제발 올라가지 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런 잭슨의 순수함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어린아이는 또 이제 아무 데서나 쉬하고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그게 또 놀랐던 게 무대에서 소변을 보잖아요. 근데 진짜 시원해 보였어. 거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 아니었어? 그죠. 결국 잭슨은 알코올 치료를 받으러 이제 입원을 하죠. 그 시작이 그걸로 찾아갔다는 거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죠. 바꾸자, 치료를 바꾸자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엘리가 이제 병원에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아,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이제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렇게 끝나지 못하죠. 죽음으로 이제. 네, 결국 그런 레즈의 말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그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널브러졌을 때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배가 이렇게 있고 항구에 잠깐 들렸는데 항구가 너무 좋아서 머물다 보니까 나의 목적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상관없다. 왜냐면 난 지금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그 잭슨의 삶이 되게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불안정한 그런 어떤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되게 공허함이 큰 그래서 흔들리는 배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졌었는데 정박을 해서 근데 너무 항구가 너무 좋아서 목적지가 기억 안 나는 건 다 상관없지만 배는 결국 바다를 나가서 항해를 하지 않으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게 복선을 깔아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형이랑 싸웠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그 엘리도 잭슨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레즈도 잭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뒤치다거리는 네가 해라 네 뒷수습은 네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는 굉장히 의지하고 그랬던 존재잖아요. 맞아요. 그 의지했던 대상이 무너지고 정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떠나가는 걸 보았을 때 그 이후에 그런 감정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래서 엘리가 자신의 주장대로 하는 것을 어쩌면 조금 내가 응원하지 않았나. 술과 약을 끊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살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봐봐 이걸 의존하고 내가 이걸 의존했는데 이 의존을 원래 술과 약을 의존했었잖아요. 근데 의존할 대상을 바꿨어 엘리로. 근데 이제 그 레즈라는 사람이 와서 엘리를 떠나래. 그럼 내가 이 사람은 잭슨은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잭슨은 근데 마음 크게 먹고 바꿨는데 이제 나한테 그걸 떠나래. 너는 엘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 내가 의존할 대상이 아예 없어져 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쵸? 다시 술로 갈 수도 없으니까. 애초에 이걸 이렇게 바꾸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살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페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엘리랑의 관계는 끊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잭슨은 진짜 순수하고 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가 자살하려고 해도 그걸 또 2주가 넘도록 몰랐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가 의존할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술이었다가 이제 엘리로 넘어왔는데 둘 다 내가 의존하지 못하게 됐으면은 자신은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의 명장면 및 명대사를 좀 살펴보자면 명장면과 명대사를 분리할게요. 그건 명장면은 좀 불리할 텐데. 명장면은 처음 쉘로우 같이 큰 무대에 섰을 때 그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고 카메라는 뒤에 있는 거죠. 카메라 뒤에 있고 그래서 조명과 둘이 이제 듀엣을 하는데 이마를 거의 붙이고 듀엣을 하는 그 장면, 그 사이에 빛이 착 들어오는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었고요. 그리고 명대사는 엘리가 잭의 죽음을 알고 딱 했던 말이 잭한테 한 마지막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이라는 말이 옆에 항상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그것을 이제 한탄하는 모습이 되게 애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네. 잭한테 한 마지막 대사로 가장 유명한 건 그거죠. 잭슨이 죽고 바비가 이제 엘리한테 잭슨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주는 게 음악은 옥타브 안에서 12개의 음이 반복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 방식대로 들려주는 것이라는 대사를 해요. 말을 해주는데 이게 이 영화를 좀 관통하기도 하고 현재까지에 있는 모든 음악이나 예술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영화 자체도 새로운 스토리가 전혀 아니에요. 일단 여러 번 리메이크된 작품이고 레퍼런스들을 보면은 첫 장면 아까 비긴 어게인의 뭔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뭐 이프올리나 보디가드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레퍼런스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걸 이제 브래들리 쿠퍼의 방식대로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술이라는 건 결국 새로운 건 없지만 그게 생명력을 얻는 건 자기 자신의 방식이 입혀졌을 때 그게 새로워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인 예술 생태계에 대한 생각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대사였던 것 같고 명장면은 저도 같은데 그 쉘로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런 음악의 세대 교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주류 장르가 세대 교체되는 느낌이었는데 잭슨의 아버지는 블루스를 했다는 게 이제 작품 가운데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잭슨은 락을 했잖아요. 컨트리 락 같은 걸 했고 그리고 엘리는 굉장히 팝스타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블루스에서 락으로 넘어갔다가 그 락이 다시 팝에게 그런 왕위를 물려주는 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그게 또 그런 식으로 재밌게 봐지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엘리가 잭슨이 죽은 후에 그 추모하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때 잠깐 장면이 넘어가서 잭슨이 엘리한테 피아노 쳐주면서 노래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가 이제 노래를 끝내고 눈물을 또르륵 한 방울 흘리잖아요. 그 장면이 제일 명장면이 아니었나. 다시는 이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노래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노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 심금을 울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영혼이 없네요.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팠다. 제가 생각하는 명대사는 그 잭슨의 형이 바비가 이제 엘리한테 네 잘못 아니야 잭슨 잘못이야라고 얘기한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는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별이 가운데에서 남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물론 추모하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 네 잘못 아니야 그 잭슨 잘못이야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뭐랄까 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대사였다. 오빠 황급히 잘못 마무리하시네. 아니에요. 아니 황급히 마무리한 적도 없고 다 제 잘못이죠. 보고 계시죠? 아 근데 그분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전 놀랍게도 모태솔로입니다. 거짓말. 오빠 잭한테 그게 사랑이 오빠, 그 사랑에 대한 그거야 거짓이야. 하나 둘 셋. 근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점 및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저는 3.5점. 스토리적인 면이나 연출적인 면에서 크게 새롭다고는 느끼지 못했고 사실 3점을 줄까 하다가 그 노래가 사실 너무 좋고 그런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적으로 무대가 훨씬 멋있게 연출이 되고 훨씬 더 진짜 무대같이 연출이 됐다는 게 강점이라 생각이 돼서 0.5점을 더해서 3.5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으로는 결국 같은 이야기 속 빛나는 레이디 가가의 무대라고 하고 싶네요. 제 평점도 마찬가지로 3.5점입니다. 저도 놀랍게도 비슷해요. 4.0.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고 노래들을 그냥 따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가 주는 감동이 어쩌면 연출과 그런 미흡함을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 거를 잘 못 느낄 정도로 뭐 좋았다. 정말 브래들리 쿠퍼의 눈동자와 치얼스 건배라도 해야겠어. 너의 그대의 눈동자의 눈동자의 건배. 건배.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브래들리 쿠퍼와 레이디 가가가 멋지게 꾸민 무대 스타이즈 본을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